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짧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때나 향후 모습을 그려보니 개헌 때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고 대법원 기능 통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할 때를 보거나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할 일을 하는 일 혹은 해야 하게 될 일을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이번 개헌을 할 때 헌법재판소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과거처럼 대법원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력한 내용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그 판결문은 잡범들에게 하는 훈계문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판결문이 좀도둑 같은 이 잡범들에게 하는 훈계문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었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런 판결문은 아니라고 본다. 재판할 때 잡범들에게 양형을 정합니다. 양형은 형벌을 정하는 걸 양형이라고 그러죠. 정하면서 너 실형 가라, 집행유예 가라. 그렇게 말하는 정상에 불과하다. 정상은 사정과 형편을 어려운 말을 썼네요. 정상, 사정과 형편. 그럼 잡범들하고 난 이렇게 실형 받아. 너는 집행유예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수준 낮은 판결문을 썼다. 그래서 이런 수준 낮은 헌법재판소, 또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국회에서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탄핵 소추안을 통과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정치하다 보면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어거지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수당이라고 하고. 그것은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제대로 판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판결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판결을 했는지 아닌지 한번 따져봐야겠다. 그렇게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 후보는 헌법재판소가 이게 완전히 이건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할 때 보면은 원래 기각을 해야 되는 거 거잖아요. 국회에서 촛불 시위대의 압력에 의해서 죄도 확정되지 않은 박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버렸으니까. 전부 신문기사 의혹만 가지고 탄핵 소추해버렸으니까. 그건 완전히 엉터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탄핵 청구 요건이 맞지 않으니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자체가 이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헌법재판소면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했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것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0일 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ICBM 개발을 위한 기술력을 향상시켰으며 ICBM 시험 발사 시기가 머지않았다. 세게 나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짧은 곳에 몇백 킬로 정도의 미사일을 이제 다 시험 발사를 해서 다 성공했거든요. 지대지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 별별 것 하여튼 모든 미사일 다 성공했습니다. 다 완벽하게 이제 됐는데 ICBM만, 대륙간 탄도탄만 아직 시험 발사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 시험 발사 시기가 머지않았다. 이제 이거 시험 발사는 곧 미국까지 도달하는 ICBM을 발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미국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ICBM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완전 고출력 혹은 대출력 엔진을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수천 킬로를.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열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열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인데 ICBM 시험 발사를 한다는 건 그 장치까지 만들었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고출력 엔진 다 만들고 그 대기권 진입할 때 들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열을 견디는 거 그거 만드는 이제 ICBM 성공한 겁니다. 그럼 미국까지 도달하는 이제 핵 미사일 완성된 걸 말하는 거죠. 이제 핵 미사일은 이제 소형화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핵실험 한 번만 더 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이 과연 이 마지막 ICBM 발사 시험 발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허용한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 분위기는 지금 북한을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두드려 부숴야 된다. 그런 분위기로 바꿔지고 있다고 이충근 박사, 군사 전문가 이충근 박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여론이 북한을 공격하는 쪽으로, 정치권도 북한을 공격하는 쪽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 스캔들로 지금 트럼프의 입장이 곤란해져 있습니다. 뭐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시리아 폭격을 했을 때 드디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언론의 찬사를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면요. 트럼프는 이제 완전히 하늘로 날아버리죠. 러시아 스캔들은 이제 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경제정책을 잘 써가지고 미국에 막 공장이 들어서고 막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트럼프가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북한 핵 문제까지 해결했다. 그럼 이제 트럼프의 통치 기반은 탄탄대로를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문제 이거 공격 이거 한번 이 카드를 쓸 마음을 가질 때가 됐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북한을 도와준다는 것이 이제 다 증거가 됐거든요. 겉으로는 뭐 막는 척하면 뒤로는 무역을 제재하기 이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니까. 그게 다 들통이 나버렸으니까. 이게 또 안 돼. 북한이 ICBM 완성 단계에 있어. 핵 실험 완성 단계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항공모함 세 척이 곧 동해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한두 달이 고비인 것 같아요. 7월 말까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때리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엔 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현재로는 북한을 지금 때리는 쪽으로 자꾸 무게가 실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리고 있는 쪽으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뭐 이런 것들 잘 보도를 안 하고 있죠. 대부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 분위기는 북한을 공격하는 쪽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분위기 언론에 보도된 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자유한국당의 현재 당대표 경선 분위기를 잘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박계나 비박계란 말이 무의미해지고 이제는 친박계, 비박계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고
박 대통령도 이렇게 구속을 당해서 있으니까 친박이 뭔 의미가 있고 비박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극히 일부 외에는 뭐 여기에 별 의미를 못 두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어대홍과 반대홍 세력으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그랬습니다. 어대홍은 어차피 대표는 홍준표, 어대홍, 반대홍은 홍준표 대표 되는 거 반대한다. 반대홍. 두 가지로 이제 갈라져서 양상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대홍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대홍, 어차피 홍준표가 대통령, 그러니까 당대표가 된다. 여기 기울어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기울어진 이유. 탄핵 초기, 박 대통령 탄핵 초기만 해도요,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낼 수도 없는 집, 낼 만한 후보가 없었으니까요. 낼 만한 후보가. 그리고 후보를 낸다 한들 완전히 뭐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건 완전히 밑바닥에 갈려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홍준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홍준표 돌풍을 일으키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24%를 하는 그 놀라운 성적표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홍준표라는 인물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홍준표밖에 없다. 어차피 홍준표밖에 없다. 홍준표가 그냥 말을 막 거칠게 하고 막 적극적으로 막 말하고 그래서 말실수도 막 하고 막 이래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만한 강단, 그만한 보수 이념, 그만한 뭐 추진력 뭐 이런 거 없으니까 한번 홍준표 밀어보자. 다른 대안이 없지 않냐.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에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인물이 툭 튀어나오지 않는 한 홍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자유한국당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하죠.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 정의당 7%. 이 자유한국당의 이게 지지율이 바른정당, 정의당하고 비슷하니까 이게 참 지난번에 뭐 똑같이 8%로 나온 그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한 며칠 전에 거는. 근데 2%는 더 앞서고 3%는 앞서긴 앞섰네요. 그러나 이게 보잘것없잖아요. 성적표가. 이래가지고 뭔 제1야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획기적인 것이 필요하죠. 그 획기적인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현재는 홍준표밖에 없으니까 어대홍이라는 말이 이제 무게가 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 조선일보에 보도된 것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KBS 사장, MBC 사장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은 내년 11월이 임기 말이고요. 임기가 내년 11월에 끝나고 MBC 사장은 2020년 2월까지 임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정권 바뀌었다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안 한다고. 다시 말해서 여당의 편파 방송 안 한다고. 혹은 또 야당을 은근히 지지하는 방송을 한다고. 그게 고가와서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풀어야 할 숙제고요. 소위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은 이제 중립을 지켜서 방송해야 되는데, 이게 정권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정권 따라 왔다 갔다. 지난번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편파 방송 한다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또 자기 입맛에 맞는 그 사장을 앉혀가지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편파 방송. 또 이 반대 또 이래. 언제까지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번에 이 고리를 끊어내고 끝까지 이 KBS 사장, MBC 사장이 버텨내가지고 공영방송의 기틀을 확립하고
아무리 뭐 MBC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MBC 사장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제 편파 방송 하지 말고 야당 편드는 방송 하지 말고 공정하게 보도하면 되잖아요. 공정하게. KBS도 공정하게 보도하고 똑같이 공정하게 보도하지. 잘못하면 잘했다, 잘하면 잘했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공영방송으로 자리를 매기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도 또 뭐 편파방송하는 쪽으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지 언제까지나 뭐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이랬으면 되겠는가. 어용방송이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잡범들에게 하는 훈계문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판결문이 뭐 좀도둑 같은 이 잡범들에게 하는 훈계문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었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런 판결문은 아니라고 본다. 재판할 때 잡범들에게 양형을 정합니다. 양형은 형벌을 정하는 걸 양형이라고 그러죠. 정하면서 너 뭐 실형 가라, 뭐 집행유예 가라. 그렇게 말하는 정상에 불과하다. 정상은 사정과 형편을 정상, 어려운 말을 썼네요. 정상, 사정과 형편. 그럼 잡범들하고 뭐 난 이렇게 실형 받아, 너는 집행유예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수준 낮은 판결문을 썼다. 그래서 이런 그 수준 낮은 헌법재판소, 또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켜가지고 국회에서 뭐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탄핵 소추안을 통과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뭐 정치하다 보면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어거지로 막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수당이라고 막 하고 그것은 뭐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짧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때나 향후 모습을 그려보니 개헌 때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고 대법원 기능 통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할 때를 보거나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할 일을 하는 일 혹은 해야 하게 될 일을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이번 개헌을 할 때 헌법재판소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과거처럼 대법원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력한 내용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그 판결문은 ICBM 시험 발사 시기가 머지않았다. 세게 나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짧은 곳에 뭐 몇백 킬로 정도의 미사일을 이제 다 시험 발사를 해서 다 성공했거든요. 지대지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뭐 함대공 미사일, 뭐 별별 것 하여튼 모든 미사일 다 성공했습니다. 다 완벽하게 이제 됐는데 ICBM만 대륙간 탄도탄만 아직 시험 발사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시험 발사 시기가 머지않았다. 이제 이거 시험 발사는 곧 미국까지 도달하는 ICBM을 발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미국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ICBM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완전 고출력 혹은 대출력 엔진을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수천 킬로를.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열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제대로 판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판결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판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따져봐야겠다. 그렇게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 후보는 헌법재판소가 이게 완전히 이건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할 때 보면은 그 원래 그 기각을 해야 되는 거 거잖아요. 국회에서 촛불 시위대의 압력에 의해서 죄도 확정되지 않은 박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버렸으니까. 전부 신문기사 의혹만 가지고 탄핵 소추해버렸으니까. 그건 완전히 엉터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 탄핵 청구 요건이 맞지 않으니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자체가 이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헌법재판소면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했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것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0일 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ICBM 개발을 위한 기술력을 향상시켰으며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열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인데 ICBM 시험 발사를 한다는 건 그 장치까지 만들었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고출력 엔진 다 만들고 그 대기권 진입할 때 들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열을 견디는 거 그거 만드는 이제 ICBM 성공한 겁니다. 그럼 미국까지 도달하는 이제 핵 미사일 완성된 걸 말하는 거죠. 이제 핵 미사일은 이제 소형화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핵실험 한 번만 더 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이 과연 이 마지막 ICBM 발사 시험 발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허용한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 분위기는 지금 북한을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두드려 부숴야 된다. 그런 분위기로 바꿔지고 있다고 이충근 박사, 군사 전문가 이충근 박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여론이 북한을 공격하는 쪽으로, 정치권도 북한을 공격하는 쪽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 스캔들로 지금 트럼프의 입장이 곤란해져 있습니다.